과타리의 생태 철학. 과타리의 생태 철학 가봅시다. 일단은 문단 번호부터 써볼까요? 자, 문단이 좀 많네. 6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 화제 논제부터 잡아봅시다. 이 글은 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가자. 환경오염으로, 보세요. 가자. 앞에서 봐야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 같은 환경 문제는 인간의 생활 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죠. 이러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입장으로 환경관리주의가 있다라고 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밑줄 끌게요. 여기서는 이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관리주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 환경관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나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 자연환경을 잘 관리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선생님도 이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와는 다른 입장인 사회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는 환경관리주의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나와있네. 여기 나올 내용은 뭐가 되겠니? 사회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는 이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환경관리주의. 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요거하고 다른 입장은 사회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 있어. 얘네들은 환경관리주의의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사회생태주의부터 가볼까요? 일단은 사회생태주의 나옵니다. 사회생태주의는 네번 쳐놓을게요. 핵심어니까.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라는 거야.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 이 입장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은 환경 문제의 원인이 사회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했잖아. 이 사회 구조적 문제가 뭐라는 거야? 뭐라고? 자본주의잖아. 자본주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렇게. 자본주의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야. 주장은 따로 밑줄 안 그을게요. 이와는 달리 심층 생태론으로 불리는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근본 생태주의 나오죠. 원인을 뭘로 보느냐? 이 사회 구조적 문제니까 사회 구조적, 즉 자본주의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자본주의를 끝내자 이거야.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사회 변혁을 이루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하고 자연 환경과의 지속적인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 창출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조적인 문제라는 건 어느 한 개인이 어떻게 해서는 바뀔 수 없다는 거야.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넘어가서 어떤 사회로 인간 공동체인데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이게 사회 구조적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회 생태주의자. 근본 생태주의는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수단이나 도구를 보는 태도로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얘도 밑줄 그을게요. 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인간한테 있다는 거야.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문제다. 인간과 자연을 따로 보는 것이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사회 생태주의는 구조가 문제인 거야. 사회가 문제인 거고 근본 생태주의는 인간이 문제인 거야. 그렇죠?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들의 해결 방안은 뭐니?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인간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태주의에서는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는 인간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들은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지금 사회생태주의와 근본 생태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문단 가볼까요? 환경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위에서 세 개가 나왔죠. 환경관리주의, 그다음에 생태주의, 그다음에 하나 뭐였지? 근본 뭐냐? 그렇지. 그렇게 나와있죠.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의 바타리는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사회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생태 철학이라는 것을 제시했다라고 했죠. 생태 철학을 제시했죠. 그는 생태 철학을 환경 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 생태학, 근본 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 생태학, 이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하고 환경 생태학에 사회 생태학과 정신 생태학을 접합하였다라고 말했네. 되게 복잡하지? 다시 한번 가볼게. 생태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네모 칠게요. 이걸로 가자. 그래서 얘는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학, 정신 생태학 이 세 가지 생태학을 제시하고 환경 생태학에다가 사회 생태학과 정신 생태학을 접합하였다. 이게 바로 뭐야? 생태 철학인 거지. 환경 관리주의는 환경 생태학, 사회 생태주의는 사회 생태학, 근본 생태주의는 정신 생태학하고 즉 이 세 가지 생태학을 제시하고 환경 생태학에다가 즉 환경 관리주의 입장에다가 사회 생태학과 정신 생태학을 접합했다라고 보는 거야. 합치면 짬뽕. 대응? 아니? 대응은 짝을 이루는 거니까 환경관리주의의 짝을 이루는 환경생태학이니까 같은 거라고 보는 거야. 환경관리주의하고 환경생태학 짝을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는 반대된다는, 저항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긴 해요. 대응은 짝이야. 짝인데 커플도 짝이지만 서로 싸우는 것도 짝이란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가 주장한 생태 철학의 핵심은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환경 생태학의 자연, 환경 생태학의 자연, 사회 생태학의 사회, 정신 생태학의 인간, 이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래서 환경 생태학의 자연, 사회 생태학의 사회, 정신 생태학의 인간,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은 해결 방안이 뭐라는 거니?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 해결 방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시 가보자고. 환경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환경관리학에서는 뭐니? 과학기술이 환경을 관리할 수 있다 이거야. 과학기술의 힘으로. 그 다음에 사회생태학에서는 뭘 만들어내는 거야? 본문에서 봐. 해결 방안 뭘 만들어낸다는 거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이거야. 사회생태학에서는. 근본생태학에서는 뭐니? 인간의 삶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이 세 가지인데 이 사람은 뭐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해결 방법으로 새로운 뭘 만들어야 된다? 주체성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 해결 방안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인 주체성의 개념이 나오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며 주체성의 토대는 자유로운 자기 의지와 그것을 실체화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다. 이제 주체성이 뭔지, 그리고 주체성의 토대가 뭔지.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며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며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벗어난 행위를 억압하거나 격리,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야. 여기서는 주류, 여기 선생님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 개인은요, 주류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주된 사회학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주체성이. 근데 사회는 이 역할들을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을 억압하고 통제하고 제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주류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주면, 주류사회학에서는 어떻게 주체성이 형성되는지를 본 거야.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주체성이 형성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벗어난 행위들을 억압하거나 격리, 처벌해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는 주류사회학에서 바라보는 주체성 형성이야. 근데 얘는 뭐라고 내니?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이 주류사회에서 말하는 주체성 형성과는 다른 주체성을 형성하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야. 하나 더 사줘? 자, 과타리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주체성 형성을 동질적인 주체성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판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과타리는 여긴 아니다. 미안. 이런 주체성 형성을 비판했다는 거야. 알겠지? 사회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체성을 비판한 거지. 예를 들어 봅시다. 가령 엄마라는 역할에 대한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동시된 것이다. 그에게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이게 가령 여기까지 잘라야 돼. 여기서 잘라. 그럼 여기서 그에게 주체성이라고 말했는데 이 그가 누구라고? 이 그가 누구야? 과탈이야. 그에게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더하게. 그래, 사회의 동질적 요소. 위에서 말하는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만들어지는 주체성. 이거 여기도 연결해 주자. 미라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랑 같은 거야. 이렇게. 주류사회에서 주체성 형성은 동질적인 주체성 생산이라고 보는 거지. 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형성되는 주체성이니까. 근데 이걸 비판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과타리는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한 것, 이것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각 개인이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그가 만드는 주체성은 첫 번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두 번째 서로 다른 경험과 같은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함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거 개인의 경험이잖아. 사회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회에서는 어머니라면 이렇게 해야 돼 만들어진 게 동질적인 주체성이고, 여기서는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함이니까 경험이잖아. 각 개인이 다양한 관계나 경험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머니에게 혼나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경험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과타리는 주체성 생산에 대해 동질적인 요소로, 주체성이 동질하게 생산되는 것을 동질 발생으로,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다양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이질 발생으로 구분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이질 발생, 그 다음에 동질 발생, 이렇게. 그렇죠?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밑줄을 하나만 더 보면 뿐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여기다 밑줄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질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고, 동질적으로 만들어지는 거, 동질적 요소에 만들어지는 거, 동질 발생. 그다음에 이질적 요소에 만들어지는 거, 이질 발생.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럼 되겠죠. 너무 각졌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라고 했어. 과타리는. 근데 주체성은 주류 사회학에서는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 만들어지는 게 주체성이라고 본 거야. 그런데 과타리는 이런 주체성을
동질적인 주체성 생산이라고 보면서 비판했고, 그가 생각할 때 주체성은요, 이런 동질적인 주체성도 맞지만, 동질적인 주체성 생산도 맞지만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이걸 동질 발생과 이질 발생으로 구분한 거고. 상도 여기까지 이해됐어? 좋아요. 다음 가볼게요. 과타리가 살았던 당대 사회체제는 어떤 체제였냐면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과타리가 살았을 때는. 그런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 물질지향적, 소비지향적 욕망을 자극하며 개인을 동질화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본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가보자. 상도야. 앞에서 주체성은 있잖아. 과타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내야 되지. 근데 그 새로운 주체성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동질적 요소에서 만들어지고 또 뭐 이질적 요소에서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주류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주체성은 뭐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동질적 요소에 만들어진 거지. 얘를 비판한 거야. 응? 얘를 비판한 거야. 그럼 얘를 왜 비판했냐?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 매체 등을 통해 욕망이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을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질적인 주체성이 안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지. 무슨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좀 더 읽어보고 밑줄 긋게. 어? 뭐라고? 그의 생태 철학의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야. 아무리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화하지 않는 한 생태계의 보존이나 보건은 언제나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라고 했으니까 이 밑줄은 하나만 하고 갈게요.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이에 대해 과타리는 근본 생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주의적 삶을 되찾고자 하고 주장하진 않아. 그래. 그래서 근본 생태주의의 주장을 따르진 않아. 그의 관점에서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활동이야. 그는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죠. 결국 이거죠.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 하지만 동질적으로 발생하는 욕망이 아니라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해서 주체성을 생산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질적 주체성을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욕망을 전복해야 된다는 거야. 뭘로써?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자본주의적 욕망을 어떻게 된다? 전복이 말이야. 뒤집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뒤집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변한 개인들이 자본주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죠. 같은 말에 한 번 더 반복했으니까 그냥 밑줄 볼게요. 정리해 준 것 같으니까. 동질적인 주체성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을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게 되는 다르게 되기라고 했다라고 했죠. 다르게 되기 동그라미 칠게요. 이거 뭐라고? 새로운 주체성 생산이죠. 다르게 되기.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식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며 나아가 그 공감 토대로 모든 사태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고 느끼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진다. 이는 자, 그럼 가볼게. 새롭게 다르게 되기라고 동의해. 자신 역시 하이라이트 좀 하고 가자. 다르게 되기.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 이는 타자와의 차이 공감. 모든 사태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고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혁명적 행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하면 다르게 되기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가진 존재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게 되고 모든 사태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는 혁명적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러면 화살표가 되면 안 되겠다. 여기는 같은 걸로 니콜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는 게 맞겠죠. 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서의 자연과 사회가 공감하는 연대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내포하고 있다. 과탈에게 있어서 생태주의적 삶이란 자연, 사회, 인간의 거대한 생명적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 동시에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다 라고 했으니까 세 가지요. 첫 번째,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아야 돼. 인간은 자연으로 회귀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에 매몰되지 않은 삶, 동시에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다 라고 했죠. 마지막 문단이 더 어렵죠. 오히려 앞에 주체성 생산까지는 괜찮았어. 과탈이는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거고요. 주체성을 주류 사회에서 만드는 동질적인 주체성, 그리고 이질적인 주체성으로 만들어놨는데, 동질적인 주체성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뭘 만들어내야 된다? 이질적인 주체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본 거야. 그죠? 그래서 이질적인 주체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적 욕망을 전복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내용은 괜찮아지고 마지막 문장이 좀 벗어나. 그래서 동질적인 주체에서 벗어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 거고, 그래서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질적인 주체성인 거야.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다르게 되기라고 하는데,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하면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가진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고 모든 사태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는, 그래서 느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낸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야. 이어진다. 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 자연, 사회, 인간 시스템에서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으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 매몰되지 않으며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 삶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이거 한번 내용 정리 한번 읽어보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크게. 첫 번째, 새로운 환경 문제. 환경 문제가 인간이 지금 직면한 문제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환경관리주의자죠. 그죠? 근데 이와 다른 입장으로는 사회생태학과 근본주의 생태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얘네들은 환경관리주의로는 환경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본 거야. 그래서 사회생태주의는 어디에서 본 거야? 사회 구조의 문제에서 본 거야. 사회 구조, 즉 자본주의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거지. 그래서 뭐해?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이게 사회생태주의. 이와 달리 근본 생태주의는 인간의 인식이 문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새로운 삶이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기존의 삶을 자연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과탈이 만든 게 생태철학인데, 생태철학은 환경관리주의의 환경생태학, 사회생태주의의 사회생태학, 또 근본 생태주의의 정신생태학을 이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하고 환경생태학,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을 접합한 거야. 즉 환경생태학에다가 이 둘을 접목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인간, 사회, 자연 세 가지 생태학 전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주체성을 새롭게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이 관계를 바꿔내는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내자, 얘는. 그래서 과탈이는 새로운 주체성, 사회 생태학에서는 새로운 공동체, 근본 생태학에서는 새로운 인간의 삶.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체성인데, 주체성은 뭐냐? 주류 사회학에서 주체성은 사회가 만들어낸 주체성이야. 그래서 이걸 동질적인 주체성이라고 본 거야. 얘는 부정했어. 이걸로는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본 거지. 그럼 동질적인 주체성에서 만들어진 거는 말고, 주체성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질적인 주체성에 의해서도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개인의 다양한 관계나 서로 다른 경험, 이런 이질적인 요소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 이게 이질적인 주체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동질 발생을 동질적 주체성, 이질 발생을 이질적 주체성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 때가 자본주의 사회였으니까 이런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지. 그래서 이질적인 발생 욕망, 즉 이질적 주체성으로 자본주의의 욕망을 전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주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르게 되기라고 말했고, 다르게 되기는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고, 그러면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게 되고, 모든 사태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혁명적인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새로운 주체성을 생산해야지 혁명적인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혁명적인 행위가 바로 이 세계의 관계, 인간, 사회, 자연, 이 거대한 생명 시스템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게 과타리의 입장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